역사 속에서 한국은 고통과 부흥 사이를 오가며 전쟁과 침략 분단이라는 깊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걸어왔다. 그러나 이 나라는 파괴 속에서도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낸 민족이다. 산과 강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세대들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상실과 시련 속에서도 나라를 지탱해왔다. 이 민족의 정체성은 저항과 절제,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는 결단력 속에서 형성되었다. 역사의 한 줄기 한 줄기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한국을 지탱하는 뿌리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이와 같이 시련으로 점철된 땅 위에 새로운 예언의 메시지가 등장한다.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닌 현재를 향한 긴급한 부르심이다. 계시로 잘 알려진 신디 제이콥스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곧 일어날 무언가에 대한 선포처럼 들린다. 그것은 단지 정치나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한 민족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제 결정적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의 최근 환상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이 더욱 격렬히 충돌하게 될 시기에 서 있다. 역사적인 분단을 견뎌낸 이 나라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도는 경계를 마주할 것이며 이번에는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례적인 징조들이 동반될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영적, 지정학적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움직임을 예고한다. 이는 모든 결정이 영원한 무게를 가지는 시기, 각 선택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때를 묘사한 것이다. 예언은 한 가지 경고로 시작된다. 한국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이미지 뒤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 그리고 지금껏 조용히 구축된 것을 흔들기 위한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예언에 따르면 어떤 위대한 일이 곧 나타나려 하고 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하고도 분명하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의 순환이 끊어질 것이며 한국은 진정한 사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평범한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특별하게 세워질 누군가의 개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과거의 통치자들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며 전례 없는 권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을 회복시키고 세계적인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선택된 독특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지도자는 우연히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긴장과 대조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국가의 성취를 기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평등과 위기의 무게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발전의 절정이라고 믿지만 또 다른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국가의 근본을 갉아먹고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대조와 분열의 환경이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토양이다. 바로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단지 한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또한 한국 국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인식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하다. 제이콥스는 이 나라가 징조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구름, 빛의 징조, 기후현상 등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가 한국 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전한 2025년에 대한 계시는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더욱 거대한 전환점을 가리키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사건들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위기나 발전의 반복이 아닌 한반도의 운명이 세계적인 흐름과 직접 연결되는 시기다. 그녀는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긴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국가의 길을 재정립할 수 있는 힘이 등장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사역의 출현이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징조들과 함께 올 것이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25년 9월 한국의 산들 위에 나타날 이례적인 형태의 구름과 강렬한 무지개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이목거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범한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이미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느낄 것이다. 제이콥스는 이 징조가 하늘이 한국의 운명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확증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하늘에 나타나는 이 징조는 곧바로 땅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녀는
전략적 결정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며 국제적 동맹이 재편되고 한국은 지금까지 부여받지 못했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언급도 등장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트럼프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에 관여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제 그녀는 그 역할이 아시아에서 벌어질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독립된 리더로서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가장 큰 위협들 앞에서 공동의 위치에 서게 될 하나의 정렬 속 일부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결은 정치적인 세부 사항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운명의 얽힘으로 묘사되었다. 트럼프가 글로벌 구조에 맞서 싸우는 목소리를 대표한다면 한국은 아시아를 향해 진출하려는 세력들을 막아내는 핵심 국가로 일어날 것이라고 제이콥스는 전했다. 그녀는 만남과 결정,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협정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들이 외부 압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메시지는 지도자들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중심에는 한국 국민의 역할이 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하늘의 징조들이 온전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시대가 자리매김과 경계, 그리고 기도를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돌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따르겠지만 동시에 한국이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녀가 2025년에 대해 선포한 내용은 흔한 예언처럼 막연하지 않다. 그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시점을 제시한다. 9월은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고 12월에는 이 새로운 시대를 확증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단지 기술 강국이나 분단 국가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주역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접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는다. 이 시대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징조들이 단지 한 나라를 넘어서 온 대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 해석, 그리고 기대를 댓글로 나누어 보라. 당신의 의견도 이 공동체적 건설의 일부이다. 제이콥스는 뜻밖의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일이 전 세계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며 그 여파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가장 큰 위협이 내부에서만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언은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국경을 넘어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한국을 외부의 영향력으로 질식시키려는 지속적인 시도들이다. 그녀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 중국에서 오는 바퀴벌레들, 이는 곤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퍼져나가는 침투를 상징하는 것이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유입들이 모여 한 나라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바꾸려 시도할 것이다. 북측 정권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약속하며 이를 전쟁의 기지로 사용하려는 계획이다. 이 조작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의 균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경고는 분명하다. 이 움직임은 이번 10년 중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이콥스는 이 침투가 결국 저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외교나 협상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개입을 통해 모든 시도가 차단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하나의 공격이 무력화되며 피할 수 없어 보였던 지배는 좌절될 것이다. 어둠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주변국들마저 놀라게 할 저항의 순환에 들어설 것이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그러나 위협은 정치나 군사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언은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 또한 드러낸다. 제이콥스는 2025년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숨겨졌던 죄와 스캔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실망과 불신에 빠질 것이다. 이 추락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드러남이 끝이 아니라 정결함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로는 회개로의 부르심이 될 것이며 분열되었던 교회들이 다시 연합하기 시작할 것이다. 기도는 영적 붕괴를 막는 결정적 무기로 떠오를 것이다. 금식과 중보, 그리고 통회는 더욱 강력하게 번지며
수치가 갱신의 힘으로 바뀔 것이다. 제이콥스는 과거의 중요한 말씀을 전한 바 있다. 남한의 교회들이 회개로 연합할 때 하늘은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길을 열 것이라고. 그리고 2025년에 그녀는 이 동일한 진리를 다시 강조한다. 한국의 연합된 기도는 종교적 미래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그녀는 고대의 영적 세력들, 즉 숨겨진 어둠의 관습과 연결된 영향력들이 이 움직임을 멈추기 위해 다시 일어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교회가 금식과 기도로 하나가 될 때 그 견고한 진들이 하나하나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무적처럼 보였던 것들이 깨질 것이다. 역사적 저주를 떠받쳐왔던 장소들조차 하나 된 민족의 영적 압력 앞에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의 전환점이다. 한국은 외부의 침투와 내부의 분열을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그 해답은 영적 저항에 있다. 단순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백성들이 부르짖고 연합하며 악의 전진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국가를 지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이 계시의 무게를 깨달아야 한다. 다가올 싸움은 단지 영토나 정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 미래, 생존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다. 2025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 세계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라. 이 보이지 않는 전투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이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며 다가올 시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는 힘이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겉으로는 눈에 띄는 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한국이 조용한 위협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 나라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경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좀먹는 영적 부식의 문제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곰팡이처럼 퍼져나가며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상태다. 이 비전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기술이 진보하는 동안 핵심적인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약해진 가정들, 심화되는 사회적 분열,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청년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나타내고 있다. 제이콥스는 이 내부 상태가 외부의 위협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 개혁이나 정치적 합의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의 가장 깊은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시험이다. 그녀는 오래된 세력들이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태로 위장한 은밀한 관습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 움직임이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교회가 금식과 기도로 연합할 때 이 썩어가는 힘은 결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 강력한 경고는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를 위한 무대를 준비한다. 수많은 쇠퇴의 진단 속에서 제이콥스는 불가능처럼 들리는 소식을 전했다. 2026년이 오기 전에 한국의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예언은 충격처럼 다가온다. 인구 붕괴로 향하던 국가가 갑작스럽게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통계 예측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명확하고 직접적이다. 한국은 회복되는 가정들을 보게 될 것이며 새로운 가정들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다시 한번 지금은 텅 빈 공간들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사회의 중심을 건드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세대 전체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제이콥스는 이 변화가 인위적인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영적 변화의 열매이며 가족과 가치, 그리고 꿈을 회복시키는 갱신의 결과다. 희망은 단지 말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탄생 속에서 이 선언은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즉 인구 소멸의 위협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미 경고해왔다. 아무 변화가 없다면 새 세대 안에 한국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예언은 그 흐름을 깨뜨린다. 모두가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순환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이다. 아이캐시는 단순히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다.
수없이 상처 입었던 한 민족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 속에서 자신들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는 정부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움직임을 통해 보장될 것이다. 그녀는 또한 하나의 어두운 환상을 묘사했다. 서쪽에서부터 검은 장막이 천천히 한국을 향해 밀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를 머금은 덮개였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거대한 규모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녀는 이 어둠이 다양한 위협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그것은 군사적 움직임, 전략적 공격, 정치적 조작, 혹은 한반도를 질식시키려는 영적 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강도다. 제이콥스는 다가올 위협이 이미 약해진 구조들을 흔들 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 백성의 기도가 이 검은 장막의 전진을 늦출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된 중보와 부르짖음 하나하나가 재앙의 속도를 늦출 것이며 결국에는 피할 수 없어 보이던 위협 앞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은 시민들의 믿음과 준비된 지도자들의 등장으로 서쪽에서 밀려오는 어둠에 저항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제이콥스는 더 깊은 계시를 전했다. 등장할 이는 단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다. 위기 속에서 민족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한 사명을 가진 남성과 여성들이 차례로 등장할 것이다. 그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되어 정확한 시점에 행동하기 위해 세워진 이들처럼 등장할 것이다. 첫 번째 지도자는 내부 분열을 치유하는 자로 인식될 것이다. 그는 부패와 갈등에 맞서 싸우며 국민에게 화해와 회복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아니라 명료함과 단호함으로 들려오며 오랫동안 존재했던 장벽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두 번째 지도자는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사명을 맡는다. 그는 썩은 체제의 가면을 벗기고 오랫동안 감춰졌던 것들을 폭로할 것이다. 그의 영향력은 정치뿐 아니라 사회적, 영적 영역에도 미칠 것이며 수년 동안 거짓에 가려졌던 영역들에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지도자는 국경을 넘어설 것이다. 그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로 기억될 것이다.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로 인해 갈라진 두 민족 사이에 그의 존재는 치유를 가져올 것이며 벽이 있던 곳에 길을 열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도자는 앞선 이들이 시작한 모든 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을 가질 것이다. 그는 한국의 진정한 정체성을 일깨우는 자로 기억될 것이며 나라를 세계적인 존경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그의 유산은 정치뿐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제이콥스는 이 지도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거인들로 인식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들은 단순히 검은 장막의 전진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며 위협을 기회로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질식할 운명처럼 보였던 한 나라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해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예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몰락의 운명에 묶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등장할 일련의 인물들이 예비되어 있으며 이는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순차적으로 등장할 지도자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라. 특정한 시기마다 정확히 등장하는 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지도력의 교체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응답이다. 이 비전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해석과 기대를 댓글로 나누라. 그것은 이 예언이 일으키는 집단적 대화의 일부이며 공동체적 인식의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5년이 한국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이 해에 한반도를 휩쓸 영적 갱신의 물결을 묘사했으며 이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도 응답에 비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용한 움직임이 아니라 한나라 전체를 덮는 빛의 쓰나미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흥은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 전체, 학교, 대학교, 가정에까지 퍼질 것이다. 믿음을 떠났던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한때 비어 있었던 교회들이 다시 가득 찰 것이다. 연령을 초월한 기도가 일상이 되며
가족들 안에서의 회복과 지역사회 간 장벽의 붕괴라는 기적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이 깨어남은 한국이 단지 현대적인 나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적 영향을 미치는 중심지로 변화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제이콥스는 한국이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5년 12월이 결정적인 시점으로 언급되었다. 새로운 기업들이 세워지고 기술 혁신이 확장되며 세계적인 파트너십이 한국을 국제협약의 중심에 세울 것이다. 그녀는 그 발전이 너무도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전년도와의 차이가 외국인들의 눈에도 확연히 보일 것이라고 보장했다. 한국은 단순한 글로벌 시장의 참여자가 아닌 인정받는 리더십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강화는 단지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찾아오며 한국은 혼란한 지역 속에서 하나의 기둥으로 여겨질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게 되며 경제를 넘어 문화, 과학, 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향력이 확장될 것이다. 제이콥스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다. 김정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이 과정을 이집트의 바로에 비유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끝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북한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인간의 결정이 아닌 신적인 개입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제이콥스는 기도와 회개가 결과를 결정짓는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회와 공동체가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저주처럼 느껴졌던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고 끝처럼 보였던 시점이 새로운 시작이 되며 불가능처럼 여겨졌던 일이 승리의 이야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과거의 대통령들이 각자의 때와 역할을 다했음을 상기시켰다. 각자가 실수와 공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사용하셨다. 그리고 한 지도자의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인물이 일어난다. 이는 정해진 질서이며 누구도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의 교체는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순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정치뿐 아니라 문화, 경제, 영적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조용히 준비되어 온 이들이 정해진 때에 일어나 민족을 다음 단계로 인도할 것이다. 그녀는 한국을 결코 사라지지 않을 나라로 묘사하며 앞으로의 세대에서 더욱 강렬하게 빛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향한 부르심이다. 한국의 운명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각 시민, 각 가정, 각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신, 이 징조들이 드러날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이 메시지를 나누어 더 많은 이들이 곧 다가올 일들을 깨닫게 하라. 신디 제이콥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한국은 지금 가장 깊은 아픔들이 가장 큰 힘으로 바뀌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한반도의 역사는 더 이상 전쟁과 분단으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어둠을 이겨내고 자기 운명을 붙든 나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물리기 시작한다. 영적 부흥, 인구의 회복, 경제의 번영, 정치의 안정,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날 새로운 지도자들.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은 단지 수많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의 나라로 여겨질 것이다. 이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예언은 매일의 선택, 기도, 결정 속에서 계속해서 써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전 세계는 한국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생존자로서가 아닌 이미 움직이고 있는 미래의 주인공으로